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바로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 동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물이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물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인 물 분자 때문이에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모여 물 분자를 이루어야 비로소 물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이루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 2개가 모여 수소 분자를,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모여 이산화탄소 분자를,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모여 메테인 분자를 이루면 각 분자의 성질이 나타난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학습 목표는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원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럼 오늘은 분자에 대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이 분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로 우리 자전거에 대한 얘기, 장난감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가 조립이 되네요. 야호! 자전거가 됐어! 자, 요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블록을 조립하기 전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쓰면 될까요? 조립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말하겠지만, 블록을 우리가 조립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가 없었어. 그냥 다 블록이지, 그냥 플라스틱 같은. 근데 다 조립하고 나서 보니까 자전거라고 하는, 그죠? 자전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것처럼 뭔가 그 형태가 나타나서 쓸모있게 되었다, 그런 어떤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해서 이렇게 정돈해 봤습니다. 자, 조립하기 전에는 낮게, 1개, 2개 하는 낮게의 블록에 불과하다. 그런데 블록들이 조립되고 나면 자전거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장난감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낱개로 있을 때는 자전거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다 조립이 완료되면은 그 모습이 자전거다. 그래서 자전거라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장난감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처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성질이 거기에 포함돼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닫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분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군요. 블록 2개, 몸체 블록 1개, 손잡이 블록 1개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장난감 자전거는 아니야. 그냥 블록이지. 근데 그걸 적절하게 어떤 위치에 연결해 주면, 어떤 위치에 적절하게 위치에 연결해 주면 비로소 장난감 자전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자전거를 이루는 4개의 블록. 자, 블록, 바퀴 블록 2개, 몸체 블록 1개, 손잡이 블록 1개. 자, 이 4개의 블록을 만약 우리가 원자에 비유해 본다면 완성된 하나의 장난감 자전거는 분자라고 할 수 있다.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자라는 녀석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들이 낱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특성을 말할 수 없지만
얘네들이 계속 원자들이 조립되어 가지고 4개의 원자들이 만나서 자전거라고 하는 어떤 장난감처럼 분자를 만들어낸다면 그 분자는 자전거라고 하는 특성처럼 얘는 어떤 새로운 성질을 갖는 새로운 물질이 된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자는 무엇인가? 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성립되어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러면 물질이 가진 성질을 잃지 않고 나누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죠. 액체 성질도 있는 거고요. 자, 물이라고 하는 성질, 이걸 나타내는 것은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수소 혼자 있거나 산소 혼자 있으면 물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데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적절히 조립됐다. 위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면 수소라는 블록과 산소라는 블록이 적절히 만들어지면 물이라고 하는 자전거 같은 특성을 갖는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걔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도 닫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분자에 관한 설명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산소 원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산소 원자 2개가 산소 분자를 이루면 비로소 산소 기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소 원자 1개가 있다고 해서 산소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한다. 산소라고 하는 게 2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비로소 원자 하나가 2개 붙어 가지고 산소 분자를 이룰 때 드디어 산소 기체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표현한다. 또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자기들끼리 있으면 수소고 산소이지만 얘네들이 적절히 결합을 해서 물 분자를 이루면 드디어 물의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한 물을 갖다 우리는 분자다, 물 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 분자에 관한 설명까지 선생님이 지금 했고요. 원소 원자 분자의 비교를 잠깐 위로 가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빗대어 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소는 블록의 종류야. 바퀴 블록, 몸체 블록, 손잡이 블록, 이런 종류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원소야. 그러면 그 원자는 뭐냐? 낱개의 블록, 바퀴 블록이 2개 있구나, 셀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몸체 블록이 1개 있구나 할 때 이 개수로 표현하고 볼 수 있다면 걔는 원자다. 손잡이 블록이 1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원자들이 낱개의 블록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자전거라고 하는 장난감 자전거를 만들었다면 걔는 분자의 개념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었다면 이 원자들이 만나서 분자가 된 얘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된다. 성질. 이렇게. 그러면 낱개의 블록의 종류가 바로 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소 개념을 정리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것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고양이 친구 한번 들어볼게요. 헬륨은 원자 1개가 헬륨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지. 헬륨처럼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일원자 분자라고 해.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헛단자를 써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단식할 때 탁구를 단식 경기한다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헛단자, 그냥 이를 일원자 분자라고도 하고 헛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로 헛단자 써서 단원자 분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요 내용이 안정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설명하도록 하고 헬륨, 네온처럼 이게 안정되어 있는 기체들은 원자 한 개로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원소라는 나중에 원소 주기율 표현하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륨처럼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분자, 원자 1개인데 어떻게 분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원자 분자 또는 1원자 분자라고 한다는 것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네요. 꼭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자라고 해서 꼭 2개 이상으로 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산소의 원소 기호를 옥시전이라 가지고 이렇게 O로 표현하는데 산소 분자는 O가 2개 있다 해서 O2라고 하고요. 산소 원자 O고 수소 원자 나중에 하이드로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젠해서 H라고 하면 물 분자는 H가 2개, O가 1개가 결합한 거다. 이렇게 분자식을 쓰기도 합니다. 화학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산소 기체 분자는 O2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물 수증기 분자 또는 물 분자는 H2O 이렇게 우리가 명명합니다. 화학식을. 자, 요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계속 영상을 두고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소, 물, 메테인 등의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원자 분자에 대한 설명 잠깐 볼게요. 1원자 분자. 자, 어떤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스님이 단자로 쓰는 단원자 분자라고도 한다. 원자 하나로도 충분히 어떤 분자의 성질을 갖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분자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런 얘기죠. 보통은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지만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AR이죠. 이런 것들은 비활성 기체, 활성이 되지 않는다 해서 B자를 썼습니다. 아닐 B자요. 비활성 기체, 얘들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체의 비활성 기체는 원자 하나만으로도 매우 안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원자의 궤도에 대해서 원자 핵과 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 분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쪽에는 2개의 전자가 바깥쪽에는 8개 하면서 계속 궤도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꽉꽉 채워져 있으면 안정됐다. 전자가 그 궤도에 꽉꽉 채워 있으면 안정됐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거는 떠나서 잘 활성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안정된 기체인 경우는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 한 개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분자가 될 수 있다. 1원자 분자. 1원자인데 성질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해서 분자라는 용어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음성 녹음 말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헬륨 나왔습니다. 헬륨은 우리 교과서에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 가지고 놀다가 손을 놓쳤어요. 이게 잡고 있다가 끈을 놓쳐가지고 헬륨 풍선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면서 얼마나 울었던 기억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죠? 서글프게 울었죠. 이런 거 날아가 있을 때. 헬륨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고요. 색깔과 냄새가 없고 공기 중에 매우 적은 양이 존재하고 풍선 등에 사용된다. 이게 헬륨입니다. 헬륨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수소에 관한 얘기 한번 살펴볼까요? 수소 자동차. 요즘에 그런 대세인데 요즘에 이런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어떤 차를 얘기한 것 같아요. 수소는 안정하지 못해. 그래서 수소는 원자가 2개가 만나야 돼.
나 혼자로는 불안하다. 그래서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소는 보통 H라는 원소 기호를 쓰는데 두 개 뭐였다 해서 H2 이게 기체입니다. 가장 가벼운 기체다. 그걸 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소할 때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를 많이 내어서 청정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 뭐 수소 자동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뭐 경유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죠. 디젤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엔진에서는 아주 매연이 많이 나오죠. 또 뭐 휘발유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대기 오염의 물질들이 있으니까 미래의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때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기체 보통 H2로 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수소에 대한 얘기가 끝냈습니다. 그 다음 물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게요. 우리 물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물. 근데 보통 이제 물은 H2O다. 여기는 표시는 안 했지만 요게 산소 기체고 요게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 원소입니다. 산소 원소, 수소 원소. 그럼 여기 이제 H가 있으니까 얘들 이렇게 산소 하나, 수소 원소 두 개가 원자가 두 개가 돼 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 분자인데 표시는 H2O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원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분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죠.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대표적인 용매로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일 수가 있다. 용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고체 덩어리들을 또는 액체를 녹이는 데 쓰이는 거죠. 녹이는 물질. 우리가 용매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 그렇지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조금 다르게 물은 아까 H2O라고 했는데 이 O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과자를 붙여서 과산화수소라고 그래요. 과산화수소. 그럼 과산화수소는 어떤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산소에 수소가 하나 있는데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지금. 그래서 수소 두 개에 산소가 두 개가 결합한 분자인데 물과 비교할 때 산소 한 개만 더 포함되어 있는데 성질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 소독제, 표백제, 치아 미백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뭐 소독약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상처 부위에 부으면 뭔가 막 거품이 막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물질들이 왠지 모르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죠? 살에 닿으면 그런 과산화수소에 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된 화학 반응에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가서 보고요. 자, 일산화탄소에 대한 얘기인데 일산화탄소 한번 살펴볼게요. 일산화탄소.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화석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생기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일산화탄소. 자, 원래는 탄소가 있었으면 이 탄소를 붙은 카본 C라고 하는데요. 보통 산소와 만나면 얘들이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라고 그래요. 이때 뒤에서 명명합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이게 기체로 날아갈 텐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O가 붙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만약에 붙어가지고 부족하면 이렇게 CO로 나눠가죠. 이렇게 이 CO가 되는데 얘가 이 CO2가 아니라 CO가 되는 건 완전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석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생기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독성. 그리고 여기 이제 중독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옛날에 이제 연탄 난로를 많이 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궁에서 올라오는 이 일산화탄소가 장판 틈 사이에 방구들 틈 사이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게 만든 정말 아주 비통한 옛날 과거의 어린 연탄이 됐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런 기체들은 탄소, 산소가 만나서 분자를 이루는구나. 두 개의 원자들이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건데, LNG선 천연가스.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천연가스의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NG, 내추럴 가스가, 근데 이게 L은 뭐냐면,
liquid 그냥 액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atural gas인데 natural gas를 우리가 보통 NG 보통 뭐 노굿이 아니라 natural gas라는 얘기야. 그 천연가스 주성분인데 연료로 사용돼. 근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가 4개로 해서 CH4라고 얘기합니다. 메테인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원자가 하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5개로 이루어졌군요. 분자 하나가 원자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LNG의 원소다 이렇게 됐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산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산소 뭐 필요하죠, 우리. 근데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는 분자예요. O2라고 보통 얘기해요. O2. 얘가 O고 얘도 O니까 2개 붙어 있다. O2. 아래쪽에 아래 첨자는 원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O라고 하는 산소가 2개 붙어서 이루어졌다. O2 기체를 얘기해요. 자,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돕는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이 있긴 하죠.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하다. 광합성의 결과로 나오지만 생물이 호흡할 때, 모든 생물들이 호흡할 때는 산소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산소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O가 글쎄 3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O가 2개면 산소인데 3개 붙어 있으면 이게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리스어로 냄새가 난다. 냄새를 맡다. 오자인이란 의미에서 오존이라는 뜻이 붙었대요. 산소 3개면. 산화력이 매우 강하다고 하네요.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친대.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땅에서부터 위로 20에서 25km 고도에 20km의 두께의 이게 지구라면, 원이 안 그려져. 이게 지구야. 지구의 요업지 표면으로부터 20km 위에, 20에서 25km 위에 이 두께죠. 거기에 또 20km 두께가 이렇게 요만큼 두께로 있는 게 오존층이래. 오존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구멍이 뿡 나려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지구로 직접 도달돼. 그래서 여기 오존층이 이게 구멍이 나면 안 돼. 그래서 자외선이 직접 지구에 닿으면 많은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피해를 입게 돼요. 암이 걸린다든지 타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오존층이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서 두꺼운 두께로 비교적 농도가 높은 오존이 분포한다. 해롭지만 또 지구 전체로 봐서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인데, 지구 대기상에 질소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과자 퐁다리 포장할 때도 질소를 집어넣네요. 지구에 있는 공기의 78%래. 78%. 와우, 많죠? 질소는 N인데 질소 원자 하나 가지고 불안하니까 얘가 2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 N이 자기들끼리 결합할 때 삼중결합을 해. 이게 좀 어렵지만 아주 안정되게 결합하기 때문에 이게 얘들 사이를 끊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과자 봉지의 충전대로 많이 사용한다. 과자가 그냥 얇게 포장해갖고 막 많은 걸 쌓다 보면 얘들이 다 깨지겠죠. 그래서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풀려가지고 포장을 하겠죠. 박스에 넣어서 그런 이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소를 넣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에 관한 얘기 3개가 있는데요. 한번 특성 한번 살펴볼게요. 염화수소는 염소 원자와 수소 원자 1개, 이게 이제 염산이야, 물에 녹으면.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염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분자다. 수소가 H로 표현되고요. 염소는 Cl, 이렇게 Cl로 표시합니다. Cl, HCl 이렇게 표시해요. 독성이 강하죠.
그 물에 잘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용액이 바로 염산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염화수소는 수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아니요, 염소 원자 하나에서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림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수소고 얘를 염소로 표현했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염소와 수소 이루어진 염화수소. 자, 이번에는 아까 어떤 물질이 탈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고 해서 완전연소.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된 거냐면 탄소 원자 하나에 요 산소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를 CO2라고 그래요. 근데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얼어져 있는 걸 우리는 이건 드라이 아이스라고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 근데 얘는 놓으면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기체로 날아가 버려. 이렇게. 이걸 승화라고 그래요. 승화. 왜 승화라고 하냐면 고체가 이거 채자가 왜 안 쓰죠?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화라고 하는 상태 변화의 형태를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고체 이산화탄소인 이 고체 이산화탄소 이걸 드라이 아이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손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열을 탁 뺏어가 버리니까 동상 걸리겠죠. 그래서 동기보다 무거워요. 이게 고체 상태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는 대기압에서 승화한다.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승화라는 얘기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죠? 암모니아에 관한 얘기인데요.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로 해서 총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자가. 얘가 분자인데 원자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좀 역한 냄새죠. 자극적인 냄새 납니다. 이렇게 나는 기체로 물에 잘 녹긴 해요. 염색제나 비료 원료로 이용되고 있고요. 기화열이 커서 냉각제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NH3라고 하는데 암모니아 냄새는 뭐 화장실 냄새, 막 저 시골의 어떤 푸세식 화장실에서 나는 어떤 그런 냄새들이 역한 냄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냄새라고 그랬어요. 잘 맡아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유원지에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일회용 화장실 같은 데 있어요. 이동식, 간이 이동식 화장실. 특히 여름철에 그 안에 들어가면 옷에 막 냄새도 배는데 그게 암모니아가 아마 옷에 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암모니아에 관한 얘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물질들, 분자들이죠. 분자들은 혼자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원자가 여러 개,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2개 이상이 되어 있을 때만 어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공부한 핵심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분자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 분자.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도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